로또 당첨. 평생 한 번 이루어질까 말까 하는 일이고 우리 모두의 바람이기도 하죠. 행운만 가져다 줄 것 같은 이 로또가 이런 불행을 가져다 주네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평택에 사는 58세 김만수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건설 현장에서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참아가며 일했죠. 벽돌을 나르다 보면 허리에서 찌릿찌릿한 전기가 올라와요. 하지만 참아야 합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 앞을 지나며 습관처럼 로또 용지를 하나 샀습니다. 1,000원. 저에게는 작지 않은 돈이지만 그래도 꿈을 사는 셈이라고 생각해요.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말이죠. 집에 들어서자마자 영숙이 눈을 부라리며 다가왔어요. 또 로또 샀어요? 그딴 거 사지 말고 허리병원이나 가세요. 이번엔 느낌이 좋은데 말이야. 느낌이 좋다고 당첨되면 세상 사람이 다 부자 되었겠어요. 영숙은 늘 이런 식이에요. 현실적이고 날카롭죠. 하지만 저도 압니다. 영숙이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걸. 친구들 앞에서 우리 형편이 드러나는 걸 싫어해요.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또 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가 입을 뗐어요. 아버지, 저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어요. 요즘 카페가 대세라던데. 무슨 돈으로? 집 대출도 아직 10년이나 남았는데. 지연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끼어들었죠. 저는 돈 많은 집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생활 정말 싫거든요. 지연아,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야. 하지만 지연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가난에 지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준호도 마찬가지였죠. 20살 넘어서도 용돈을 받아야 하는 현실이 부끄러운 모양이에요. 나도 사업만 하면 떼돈 벌 수 있을 텐데. 준호의 말에 영숙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기라도 할 줄 알아요? 현실을 보세요. 현실을. 그때 저는 주머니 속 로또 용지를 만졌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 가족의 소망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대출 갚고 영숙에게 좋은 옷도 사주고 아이들 하고 싶은 일도 시켜주고 싶었어요. 허리가 아파서 잠들기 어려운 밤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매일 몸이 부서져라 이래도 나아지지 않는 현실. 가족들의 불만 섞인 한숨소리. 이 모든 게 지긋지긋했어요. 로또.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인 줄 알면서도 그 작은 가능성에 마음을 기댔어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말이죠. 일주일 후, 퇴근길에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가던 중이었습니다. 주머니 속에 구겨 넣었던 로또 용지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로또 앱을 열었죠. 습관처럼 숫자를 하나씩 입력했는데 화면이 갑자기 반짝이며 글자가 뜨는 겁니다. 축하합니다. 1등 당첨입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손끝이 얼얼해지고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주변 소음이 다 사라지고 오직 화면만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설마 내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새로 고침을 해보고 번호를 다시 입력해봤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1등.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그 순간 옆을 지나던 편의점 주인 박 씨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만수 씨, 오늘도 집에 가는 길이에요? 저는 숨을 고르며 휴대폰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박 씨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어머나 진짜네. 만수 씨, 대박 났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네. 집으로 달려가는 공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당첨금이 40억이라니.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액수죠. 집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어요. 여보, 애들아, 다들 나와봐. 영숙이 놀란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왜 이래요? 무슨 일이에요? 로또 됐어. 뭐가 됐다고요? 1등 당첨됐다고?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지연도 방에서 나와 저를 바라봤습니다. 영숙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설마 진짜예요? 로또 용지를 보여주자 온 가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숙은 눈물을 흘리며 제게 안겼고 준호는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지연도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40억이야, 40억. 그때 저는 가족들의 눈빛을 봤습니다. 기쁨도 있었지만 뭔가 다른 감정도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벌써 어떤 집으로 이사 갈지 계산하고 있는 것 같았고, 준호는 드디어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진 듯 했어요. 지연은 부유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냥 행복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이상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2달 후 저희는 강남 인근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평수도 2배나 넓어졌고 한강이 내려다 보여서 전망도 끝내줬어요. 영숙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 서서 한강을 바라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정말 꿈 같아요.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이야. 외제차도 샀어요. BMW 한 대와 벤츠 한 대. 저는 차에 대해 잘 몰랐지만 준호가 열심히 추천해서 샀습니다. 처음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부드러운 시트와 조용한 엔진 소리. 이게 부자의 삶이구나 싶었습니다. 영숙은 본격적으로 명품에 빠져들었어요. 가방, 신발, 옷까지. 처음에는 말렸지만 영숙이 말했습니다. 평생 못 가져봤던 거예요. 이제는 가질 수 있잖아요. 친목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분녀회며 골프 모임이며 영숙의 말투도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더 도도하고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준호는 홍대에 카페를 열겠다며 저에게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요즘 카페 사업이 대박이거든요. 얼마나 필요한데? 3억 정도면 될 것 같아요. 3억.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돈이었지만 이제는 그럭저럭 줄 수 있는 액수였어요. 준호에게 돈을 줬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자랑하고 다니더군요. 자기 아버지가 무도에 당첨됐다고. 지연은 소개팅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것도 재벌가 아들들과만. 중매쟁이까지 붙여서 말이죠. 아빠, 이제 저도 좋은 집안 남자랑 결혼할 수 있어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체질이 너무 넓고 조용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더군요. 어느 날 밤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상해. 돈이 생겼는데 왜 더 불안하지? 무슨 소리예요? 이렇게 좋은데. 영숙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만 그런 건지 싶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막상 그렇지도 않더군요. 뭔가 계속 불안했어요. 이 모든 게 언젠가 사라질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1년 후 준호의 카페가 문을 닫았습니다. 위치도 나쁘고 운영도 제대로 안 됐다더군요. 준호는 울상을 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괜찮다. 처음이니까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카페 보증금에 빚까지 생겼더군요.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와 돈을 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이번엔 정말 제대로 해볼게요. 준호의 간절한 눈빛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또 2억을 줬습니다. 이번에는 치킨집을 열겠다더군요. 영숙도 문제였어요. 부인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주식 투자를 시작한 거예요. 여보, 남들도 다 해요. 우리만 안 하면 바보 되는 거예요. 주식은 위험하다던데. 걱정 마세요. 정보가 확실하거든요. 영숙은 5억을 주식에 쏟아부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빚까지 얻어서 말이죠. 처음에는 수익이 났어요. 영숙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봐요. 벌써 5천만 원 벌었어요.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주식이 폭락하면서 원금의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영숙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어요. 지연은 재벌 3세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혼수 문제로 파혼됐어요. 상대방에서 혼수를 너무 적게 준비했다고 트집을 잡은 거죠. 아빠, 저 정말 좋아했는데 혼수가 뭐라고. 지연이 울면서 말했어요. 혼수만 10억을 들였는데도 부족하다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조철수라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제 옛 직장 동료라고 하더군요. 만수야, 오랜만이다. 로또 당첨됐다면서? 축하한다. 고맙다. 철수야. 혹시 투자할 생각 없어? 내가 아는 좋은 기회가 있거든. 조철수는 부동산 투자를 제안했어요. 땅값이 오를 예정이라면서 지금 사면 몇 배로 불어난다더군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조철수가 자꾸 집에 놀러와서 가족들과 친해졌어요. 영숙도 조철수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믿음직해 보여요. 투자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불안해졌어요. 돈이 자꾸 새어나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오히려 더 많은 걸 원했어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족 간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준호의 치킨집도 6개월 만에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빚이 생겼어요. 아버지, 제가 정말 못나서 그래요. 하지만 이번엔 그만해. 준호야. 아버지 돈 아니면 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어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 저도 제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어요. 맨날 아버지 돈으로만 살아야 해요. 준호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며칠 후 집을 나갔습니다. 지연도 마찬가지였어요. 파혼 후 우울해하더니 어느 날 짐을 쌌어요. 저는 이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요. 지연아, 어디 가려고? 내 인생 망쳤어요. 돈이 뭐예요? 결국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잖아요. 지연의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돈으로 행복을 사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이들을 더 불행하게 만든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영숙과의 관계도 나빠졌어요. 주식으로 큰 손해를 본 영숙이 저를 원망했거든요. 당신처럼 돈 관리 능력도 없는 사람이 가장이에요? 애들한테 돈만 퍼주고. 내가 언제 그랬어? 준호한테 벌써 5억을 줬잖아요. 그 돈이면 내가 주식 손해도 메꿀 수 있었어요. 영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싶었어요. 밤에 혼자 거실에 앉아 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그날을 떠올렸어요. 그때 그 기쁨은 진짜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웃고 울었죠. 그때 그냥 꿈으로 끝났어야 했나? 혼잣말이 나왔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가족을 갈라놓고 있었습니다. 40억이라는 돈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조철수가 10억을 가지고 사라졌습니다. 부동산 투자라고 했던 건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서류도 가짜였고 땅도 없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신고를 마치고 나오는데 영숙이 저를 노려봤어요. 당신 친구 하나 못 걸러내요? 어떻게 그런 사기꾼을 믿을 수 있어요? 나도 당했잖아.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됐어요. 영숙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맞는 말이었거든요. 제가 너무 순진했습니다. 조철수를 의심해 봤어야 했는데 옛 동료라는 말에 속아 넘어갔어요. 더 큰 충격은 준호 때문이었어요. 아들이 제 도장을 위조해서 대출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5억이나 되는 돈을요. 준호야, 이게 무슨 짓이냐? 아버지, 죄송해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어요. 도장을 위조했다고? 그게 말이 되냐? 준호는 그 돈으로 또 사업을 하려고 했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실패. 결국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습니다. 제 명의로 빚이 5억이나 생겼어요. 조철수한테 사기당한 10억과 합쳐서 15억. 40억 중에 절반 가까이가 사라진 거예요. 편의점 주인 박 씨의 말이 생각났어요. 돈 많아지면 사람 변한다더라.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가족들의 얼굴이 모두 변해버렸어요. 욕심으로, 원망으로, 절망으로. 영숙은 매일 한숨만 쉬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가난하게 사는 게 나았어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는데 오히려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집을 팔아야 했어요. 대출금과 빚을 갚으려면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좋아했던 한강이 보이는 집을 떠나야 했어요. 영숙이 짐을 싸면서 말했습니다. 정말 꿈 같았어요. 이런 집에서 사는 게. 목소리에 체념이 깔려 있었어요. 더 이상 저를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지연은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를 받지도 않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모르겠더군요. 준호는 사기 혐의로 경찰서를 들락날락했어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아들을 감옥에 보낼 수는 없어서 온갖 수를 썼어요. 스트레스가 쌓여서 허리가 더 아파졌어요.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가 심하게 터졌다더군요.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원 기간이 한 달 정도 걸릴 거예요.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영숙은 이혼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미안해요. 더 이상은 함께 살 수 없어요. 영수가, 당신 탓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모든 게 너무 힘들어요. 영숙도 지쳤구나 싶었어요. 30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로또에 당첨된 게 정말 행운이었을까요? 병실 창문으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빠르게 지나가더군요. 처음 로또를 긁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정말 행복했는데 혼자 남겨졌습니다. 가족도, 돈도, 건강도 모두 잃었어요. 저는 지금 그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 있어요. 허리 수술을 받고 나서 걷는 게 힘들어졌거든요. 하지만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편의점 주인 박 씨가 나와서 말했어요. 만수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저 그래요. 힘드시겠어요? 가족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들 흩어졌어요. 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아는 것 같더군요. 로또 용지를 보는 사람들이 지나갔어요. 저도 그랬었죠. 간절한 마음으로 꿈을 사곤 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조심하라고. 돈이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고. 40억.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하지만 그 돈이 우리 가족을 살릴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영숙은 지금 고시원에서 살아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내곤 하죠. 미안하다고, 잘 지내라고. 저도 미안해요. 가족을 지켜주지 못해서. 준호는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지금은 작은 대사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가끔 전화를 하는데 목소리가 많이 수척해졌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나 봐요. 지연은 여전히 연락이 안 돼요. 어디서 잘 살고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해가 지고 있어요. 편의점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이제 일어나야겠어요. 좁은 원룸으로 돌아가야 해요.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행운이 축복이 되지 못하면 결국 저주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에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로또는 꿈을 파는 게 아니라 환상을 파는 거였어요. 진짜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가족과 함께 있을 때 느꼈던 그 소소한 기쁨들이 진짜 행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어요. 꿈의 로또. 돈과 가족을 모두 지키기 위해서 만수 씨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수 씨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른 영상도 시청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도 감사드립니다.